남양주 봉선사가 연꽃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음악회를 열고 사부대중에게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처음 참가해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보은사 최치원 문학관이 네 번째 천년의 시간 속 맨발 걷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천년 전 의상스님과 최치원 선생이 걸었던 숲길을 맨발로 걸으며 심신을 치유했습니다. 문광스님이 직지가 오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직지만 따라 읽어도 명상이 저절로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원 영월사에서 다시 출판된 원순스님의 연꽃 법화경을 부처님께 올리는 봉정식이 열렸습니다. 신도들은 주지 금강스님과 함께 연꽃 법화경을 읽으며 밤새 기도 정진을 이어갔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7월 29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남양주 봉선사가 봉선사 연꽃축제 하이라이트 음악회를 열고 사부대중에게 연꽃 내음 가득한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봉선사 연꽃축제에 처음 참가해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년고찰 남양주 봉선사에서 울려 퍼지는 흥겨운 음악과 뜨거운 함성이 여름밤 스트레스를 날려버립니다. 제22회 봉선사 연꽃축제의 백미 음악회 현장. 40년 넘게 베테랑 발라도로 활동 중인 우순실 씨가 파워풀한 목소리로 관객들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며 포문을 열었고, 봉선사 마스코트 상월 청년 합창단의 청아한 목소리가 밤하늘을 수놓으며 감동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폭우가 내렸지만 축제의 열기는 식지 않았고, 사부대중은 연지를 배경 삼아 연꽃 내음을 만끽하며 봉선사가 준비한 화려한 축제를 즐기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대 연꽃이 되소서, 제가 지늘기 되겠나이다의 주제로 열린 올해 봉선사 행복바람이 연꽃축제. 봉선사 연꽃축제는 남양주 시민들과 문화로 소통하는 지역 대표 문화축제로 어느덧 자리잡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봉선사 주지 호산스님은 본인이 지늘기 됐으니 사부대중에게 연꽃이 되라며 우중에도 참석해준 사부대중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진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연꽃이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오늘 행복한 하루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광덕 남양주시장,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이 참석해 축제를 함께 즐겼고, 조계종 원로의원 일면대종사, 광동학원 이사장 인묵스님 등 스님들도 대거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히 봉선사 연꽃축제에 처음 참석한 김동연 도지사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며 연꽃이 주는 가르침과 불교의 화쟁정신이 정치권과 사회에 퍼지길 기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연꽃이 주는 가르침 또는 불교의 화쟁정신이 우리 모든 중생들에게 또 많은 정치인과 또 우리 사회 지도자들에게 큰 깨달음으로 와서 더욱 열심히 불교의 화쟁정신을 받들어서 우리 사회를 보다 살기 좋고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광덕 시장은 국민과 시민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자는 게 이날 축제의 의미로 생각했습니다. 봉선사에 오면 마음의 평안과 인생의 행복, 그리고 우리 모두 지친 마음에 대한 힐링과 치유를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봉선사는 지난 19일 열린 행복바람이 청소년 음악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청소년들에게 상금을 전달하고, 광동중고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전달하며 활기찬 앞날을 응원했습니다. 봉선사 연꽃축제는 지역민들이 여름날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를 잠시 내려놓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요즘 맨발 걷기가 인기인데요. 의성 고은사 최치원 문학관이 네 번째 천년의 시간 속으로 맨발로 걷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천년 전 의상스님과 최치원 선생이 걸었던 숲길을 맨발로 걸으며 심신을 치유했습니다. 대구지사 황성환 기자입니다. 신라시대 대학자인 고은 최치원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기리기 위해 천년 숲길을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맨발로 걷습니다. 천년 숲길은
부드러운 항토길로 길 양쪽 소나무와 단풍나무들이 터널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맨발 걷기의 핫플레이스로 알려진 고운사 솔바람 숲길은 피톤치드가 뿜어져 나오는 소나무 숲 2km 구간이 조성돼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남녀노소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는 코스입니다. 맨발 걷기가 피로회복과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전국이 맨발 걷기로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고운사 최치원 문학관이 지난 27일 2024 천년숲길 맨발로 걷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맨발 걷기 행사에는 고운사 주지 동문스님, 김주수 의성 군수가 참석해 건강을 챙기며 마음을 정화했습니다. 맨발로 걷는 게 오늘은 이제 건강을 챙기는 굉장히 좋은 건데, 좋은 건강을 챙기는 방법이 자연하고 하나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자연은 우리한테 주기만 하지 바라질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걸으면서 그런 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우리도 남을 배려하고 하는 불교에서 말하면 보시, 자비행을 자연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네, 천년 숲길 이렇게 맨발 걷기와 또 지역 우리 주민들의 농산품들 이렇게 특별 판매 행사가 우리 고운사와 또 이게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의미와 이와 함께 또 외부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생활 인구를 늘리는데도 많은 그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희 최치원 문학관장은 올해는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다며 천년 숲길을 걸으며 내 안의 인생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2024년 천년숲길 맨발 걷기는 저희들이 원래 가족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해놨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없었던 손도장, 발도장 찍는 그런 것도 준비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쳐다보지 않았던 내 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내 인생을 되돌아보는 이러한 의미로서 저희들 원래 맨발 걷기를 준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부드러운 항토가 주는 치유력을 온몸으로 느끼며 자연과 한 몸이 돼 일상생활에 지친 신심을 치유했습니다. 또 이제 고3이면 또 이제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지쳐있을 시기인데 이렇게 자연에서 새소리도 들으면서 또 이렇게 맨발로 하니까 지압이 또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시원한 느낌도 받고 조금 평소 그런 생활에서 해방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가지고 되게 마음에 좀 그런 힐링도 되고 해가지고 되게 좋은 경험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맨발로 걷느라 고생한 두 발을 서로 발바닥을 씻어주는 사랑의 세족식을 끝으로 정체된 마음에 리듬을 주는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황성환입니다. 효찰 대본산인 화산 용주사에서 36번째 교양대학 수료식과 수계식이 열렸습니다. 용주사는 지난 27일 경내 관음전에서 교양대학 36기 76명의 수료식과 수계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3월 주 야간 92명이 입학해 4개월의 교육과정을 거친 36기는 이날 조태근 교구 신도회장을 비롯해 모두 76명이 수료했습니다. 수료생들은 수료식에 앞서 3기와 5계를 수지하고 범부에서 벗어나 해탈로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은 글로 아는 불교는 지금도 여러분이 최고라면서 글자를 읽는 것을 넘어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룩한 것은 바로 그 개의 완성자가 거룩한 거예요. 결국에 그 정점에 가면 거룩한 것이 누구야? 나야 나. 바로 내가 그놈이더라 이 말이야. 내가 그 사람이어야 되고 내가 그놈이어야 되고 내가 그 완성자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매달 한 번씩 일요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7월 강사로 문광 스님이 나섰습니다. 문광 스님은 직지심체 요절이 오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직지만 따라 읽어도 명상이 저절로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효근 기자입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 연구교수 문광 스님이 직지심체요절은 하나의 거대한 콘텐츠이며 우리부터 직지의 내용을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광 스님은 어제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관 1층 강당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서 직지심체 요절을 주제로 깊이 있는 강연을 펼쳤습니다. 직지심체 요절은 고려시대에 가댕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백운 화상이 선종 역대 조사의 법맥과 선의 요체를 깨닫는 데 필요한 내용을 간추려 요약한 책입니다. 문광 스님은 직지심체 요절이 세상에 알려진 서사를 설명하며 이는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본 성경보다 78년 앞선 활자본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성경책 만든 금속 활자본보다 먼저다 알게 됐다는 거죠. 알게 됐다는 건 이게 이제 신문에 났던 그때 당시에 이 내용이죠. 그렇죠? 하지만 오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그만큼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지적했습니다. 문광 스님은 얼마 전 개막한 파리올림픽 개막식을 예로 들며 직지의 고향인 우리나라에서도 오래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이들이 찾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올림픽 할 때 그 자기네들 몇백 년 살아왔던 건물 자체를 그냥 다 활용해가지고 올림픽 개막식 세트로 쓰잖아요. 이렇게 불교적인 내용이라면 불교적인 걸로 전통을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문광 스님은 세계적으로 정신건강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명상을 제시하며 직지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명상의 전통을 소개할 수 있는 최고의 텍스트가 될 거다. 직지만 따라서 읽기만 하면 명상이 저절로 될 수 있도록 텍스트가 다 구성되어 있다. 문광 스님의 직지심체 요절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스토리텔링은 700년 역사를 되돌아가 자칫 한국인도 놓칠 수 있었던 직지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했습니다. 직지가 우리 것으로 생각해 오히려 그 가치를 놓치고 있던 건 아닌지 한번 짚어볼 시점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부산불교 환경연대가 창립 2주년을 맞아 후원 음악회를 진행했습니다. 부산불교 환경연대는 지난 27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대강당에서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여산정여대종사, 조계종 전 포교원장 해총스님, 부산불교 환경연대 상임대표 안도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2주년 기념 후원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여여정사의 녹색사찰협약과 함께 도림사 정찬스님 등 상패 전달, 임명장 수여, 범어사와 3.1 INC 김창원 회장의 후원금 전달, 참여 사부대중의 후원서 작성을 통해 환경보호와 생명살림의 뜻을 더했습니다. 이어서 자연 환경보호와 생명살림을 음성으로 전하기 위해 창단된 여여한 중창단, 한여울 오케스트라의 운심계, 인생, 아로하 등의 공연과 페놀린 D, 이소정 국악인의 공연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연불수행도량 남원 영월사에서 이번에 다시 출판된 원순 스님의 연꽃 법화경을 부처님께 올리는 봉정식이 열렸습니다. 신도들은 주지 금강 스님과 함께 새로 엮은 연꽃 법화경을 읽으며 밤새 기도 정진을 이어갔습니다. 호남지사 조효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진 대웅전. 연불수행도량 남원 영월사 주지 금강 스님과 신도들의 기도 소리가 밤새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 27일 영월사는 경전교육과 역경불사에 매진해온 강백 원순 스님의 연꽃 법화경 봉정식과 전품 독송 철야정진 기도를 봉행했습니다. 새로 나온 연꽃 법화경은 원순 스님이 직접 번역하고 풀이한 책으로 불자들이 법화경을 더욱 쉽게 읽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연꽃 법화경은 묘법 연화경의 묘법이 연꽃의 특징을 닮아 있다는 원순 스님의 해석을 담아 새롭게 이름 지은 책입니다. 조계종의 대표적 비구니 어산 금강 스님의 제안으로 만든 새 독송 경전을 불전에 봉정한 원순 스님은 운율에 맞고 쉬우면서도 본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독송본을 만드는데 역점을 뒀습니다. 주지 스님이 말씀드렸듯이 인연이 돼서 그냥 읽어서 한글로 읽어가시는 분들이 소화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어서 금강 스님도 평소 신도들과 법화경 독송 기도를 진행하며 느꼈던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싶었다며 이번 불사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기존의 연꽃 법화경은 그냥 책을 읽을 수 있는 수준이라면 지금의 연꽃 법화경은 독송용입니다. 그래서 독송을 하기에 아주 편안한 그런 흐름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활자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독송에 맞추어서 다시 재편집한 것입니다. 밤새 이어진 철야정진 기도에 동참한 불자들도 읽기 편하고 뜻이 쉬워진 법화경에 환희심을 더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65번째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할 때마다 사실은 두근두근 거려요. 이렇게 철야정진 너무 좋고 스님 빛의 속도를 읽어주시는 그런 것 때문에 한 번도 놓치고 싶지 않은 기도예요. 대승경전의 꽃으로 수많은 세월 동안 한국과 동아시아 불자들이 읽어온 법화경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말글을 다듬는 노력이 빛나는 영월사의 밤도 함께 깊어갑니다. BTN 뉴스 조유근입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지난 27일 옥불보전 대법당에서 금강계단 수계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반가사를 수한 전국 각 분원 신도 300여 명은 회주 우학 스님을 증명으로 5계를 수지하고 정진하는 삶을 다짐했습니다. 법회는 육법 공양을 시작으로 삼기, 연비, 법문순으로 진행됐으며 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계를 지키고 참회하며 부처님 제자로 거듭났습니다. 우학 스님은 계를 지키는 것은 밝은 빛을 만나는 것과 같기에 계를 받은 불자의 올바른 도리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불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유튜브와 각종 SNS로 부처님 법을 전해 일본을 비롯해 해외에서까지 법회에 참석해 5계를 수지하는 등 불법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수 향일암과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가 여름철 지역 어르신을 위한 건강 보양식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6일 여수 성산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열린 행사에 향일암 주지 연규스님, 정기명 여수시장, 백인숙 시의회 의장, 보문복지회 산하 시설관장과 직원,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동참해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여수 지역 최대 복지단체인 보문복지회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연규스님은 따뜻한 마음으로 보양식을 마련해준 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어르신들 모두 따뜻한 삼계탕 한 그릇으로 더위를 잊고 건강한 여름 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보문복지회와 향일암 신도회는 보양식 500인분과 과일 후식, 라면 한 팩을 어르신들에게 전하고 지역 가수들의 공연으로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청주 용화사가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해 다양한 사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제8회 어린이 사찰 문화체험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7일부터 1박 2일간 용화사 경내에서 개최된 제8회 어린이 사찰 문화체험은 용화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지장스님을 비롯해 이서구 용화사 신도회장, 박혜순 불교대학 총동문 회장, 지역 어린이 110여 명이 참석해 사찰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도법사 지장스님은 불교 문화를 이해하고 친구들과 1박 2일간 즐거운 시간으로 부처님처럼 환하고 밝은 사람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사찰 예절 교육을 시작으로 용화사 둘러보기, 바루공양, 물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참여한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